예비 한국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교육론 중에 하나인 읽기 교육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읽기 교육론에서 읽기란 눈으로 글자만 읽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텍스트와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전반의 과정입니다. 배경 지식은 학문적인 용어로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이 스키마라는 것은 글을 읽는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결국은 텍스트 이해를 할 때 도와주는 핵심적인 인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키마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용, 형식, 언어 스키마입니다. 내용 스키마는 글의 주제, 소재, 문화적 배경 지식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세배, 정월, 대보름 문화라는 주제로 글을 읽을 때 설날이나 어떤 문화적인 그 경험, 그런 지식이 있다면 이러한 텍스트를 훨씬 잘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형식 스키마는 글의 장르, 조직, 구조, 수사적인 어떤 패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그 글을 이해할 때 빠르죠. 예를 들면 설명문에 있는 정의나 예시의 방법들에 대해서 그 구조를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설명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논설문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언어 스키마는 글을 이해하는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죠. 어휘도 많이 알고 있고 문법도 또는 통사 구조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면 독자가 이 글을 이해할 때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는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할 때 도와주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과 텍스트가 만나서 이제 정보가 처리가 되는데요. 이때 읽기 지문에 대한 처리 모형, 이해하는 과정,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향식 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향식 처리 방법인데요. 이 상향식 처리 방법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스키마와 텍스트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 다시 말해서 상향식 처리 방법은 텍스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향식 처리 방법은 먼저 글자의 발음, 어떤 소리, 음운 이해해서 단어를 그 다음으로 이해하고 모인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글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특징을, 의미를 이해하고 나중에 주제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상향식 처리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죠. 바텀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바텀이라는 것은 표현되는 음운, 단어, 문장들입니다. 언어적인 그런 텍스트가 되겠죠. 그런 것이 모여져서 결국은 그 글이 지향하고 있는 그 상위에 있는 주제를 찾아간다 라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상향식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향식 처리 방법은 일반 초급 학습자가 이런 방법을 많이 취하죠.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서 그것을 모아서 주제를 파악해 갑니다. 두 번째로 하향식 처리 방법은 이와 반대죠. 보여주는 텍스트의 구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스키마를 먼저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고요.
이 문맥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앞의 내용 또는 뒤에 올 내용을 예측하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의미 파악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향식 처리 방법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먼저 기본으로 해서 주제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방법을 자주 하는 학습자들은 주로 고급 학습자가 이런 처리 방법을 취하고 있죠. 왜냐하면 단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것도 넘어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이해의 그 방법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학습자들은 그 배경 지식, 문맥을 의미를 예측하고 추론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해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작용적 처리 방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텍스트와 배경 지식을 고르게 상호작용하면서 읽어야 한다. 단어의 뜻도 의미도 문장도 알아가면서 갖고 있는 배경 지식과 섞어서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수법은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 처리 과정들은 실제 교실에서 어떤 독해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학습의 목적과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서 독해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독이고 또 하나는 다독입니다. 정독은 조금은 짧고 난이도가 있는 이러한 글을 교실에서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은 언어 지식, 어휘, 문법, 그리고 정확하게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다독은 조금 쉽고 빨리 읽을 수 있는 또는 흥미를 주는 이런 길이는 약간 긴 이런 글을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원하는 주제의 책을 또는 글을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는 시간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실 밖에서 긴 글을 읽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과제로 읽기를 더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독을 통해서 읽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유창성과 그리고 읽기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독과 다독이 글을 읽는 독해를 하는 큰 방향이라면 실제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스스로 어떤 세부 읽기 전략을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말하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죠. 전략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읽기도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학습자가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읽기 전략에서는 크게 훑어 읽기, 스키밍과 찾아 읽기, 스캐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훑어 읽기는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읽기보다는 전반적인 주제를 이해하고 목적을 파악하고 짧게 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빨리 읽는 그런 방법이 바로 훑어 읽기가 되겠습니다. 한눈에 한번 쓱 읽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어휘들 또는 그런 맥락 이런 걸 보면서 중요한 것만 찾아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스캐닝, 찾아 읽기는 특정 정보, 원하는 정보, 알고자 하는 정보. 예를 들면 여행사에 가서
여행을 예약하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떠나는지, 몇 시에 비행기가 출발하는지 이런 대화를 했다면 중요한 것은 몇 시에 가느냐 아니면 몇 월에 가느냐 이런 게 특정 정보일 겁니다. 그러면 읽기 지문에서는 그 숫자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정보만 골라내는 전략이 바로 찾아 읽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 읽기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면 특정 정보, 선택적 읽기, 어떤 수치, 이름, 목적 이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그 기출문제의 키워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읽기 수업에서는 어떤 글을 사용해야 할지 그 읽기 자료를 선정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자료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미 기관마다 자료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 자료를 구성하거나 선택하려고 지금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계속 경험이 쌓이면 학습자에게 따로 어떤 읽기 지문을 준다거나 교재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제성입니다. 그리고 가독성이고요. 적절, 적합성. 실제성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뭐 광고, 뉴스, 설명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바로 실제성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독성인데요. 학습자가 그 수준에 맞는 초급이면 초급 학습자가 잘 읽을 수 있는 지문, 난이도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고급 학습자한테 맞는 그런 지문,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지문을 선택을 해서 너무 쉽거나 또는 너무 어렵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의 내용 그리고 주제가 이것을 사용하는 학습자의 나이 또는 목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잘 맞는지 적절한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읽기 자료를 선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실제 읽기 수업의 뼈대가 되는 읽기 단계별 교수 학습 활동을 다루겠습니다. 읽기 수업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읽기 전 단계에는 읽기 전에 뭔가 열을 가하는 예열 단계,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질문을 한다거나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뒤에 오는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좀 어렵거나 필요한 어휘, 핵심 어휘를 미리 익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배경 지식, 알고 있는 그 스키마, 생각나시죠? 스키마,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서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떠올리는, 그래서 뒤에 오는 내용과 연결을 시키도록 잘 이해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읽기 중 단계인데요. 실제 글을 읽는 단계죠.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요지도 파악하고 세부 내용도 메모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추론하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도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때 훑어 읽기와 찾아 읽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학습자가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초급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주로 읽히는, 낭독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읽는 과정의 내용 이해도 중요하지만 초급 학습자는 발음과 억양이 잘 발현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교정해주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겠고요. 중고급 학습자한테는 소리내어 읽기보다는 시간을 줘서 조용히 읽도록 하는, 그래서 의미를 조용히 파악하게 하는 그런 활동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기 후 단계는요.
읽은 내용을 내면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뭐 OX일 수도 있고 고르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 확인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타 영역과의 연계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읽은 내용을 요약하는 이런 쓰기로 연계할 수도 있고, 발표를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읽은 내용의 화자의 주장과 반대가 된다면 반대 입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읽은 후의 활동이 더 많은 그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수업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학습자들은 글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영역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읽기 능력 평가 방법은 수업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평가 방법은 아니지만, 학습자가 얼마만큼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총체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읽기 수업 현장보다는 일반적인 평가론에서 나타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잘 알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법 중에 하나가 클로즈 테스트라고 해서요. 텍스트를 주고 5번째 또는 7번째마다 빈칸을 만들어서 그 빈칸 부분에 전체 맥락에 맞게 내용을 채우는 그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채울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 학습자의 그 총체적인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르기, 선다형이 있겠고요. OX 또는 순서를 배열하는 또는 요약문을 완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 학습자의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읽기 교육론의 핵심을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세부 전략 기억나십니까? 찾아 읽기. 찾아 읽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답 찾으셨나요? 네, 답은 바로 3번이죠. 찾아 읽기 활동, 찾아 읽기의 의미를 보면, 찾아 읽기는 텍스트 전체를 다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되는 필요한 그 정보만 찾아서 읽는다. 그래서 찾아 읽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보, 뭐 숫자, 날짜, 이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바로 찾아 읽기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콕 집어 빠르게 찾아내는 독해 전략으로 특정 정보 선택적 읽기, 불필요한 정보 건너뛰기, 뭐 데이터 활용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것은 찾아 읽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고속버스 운행 시간표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 운행 정보를 찾아 선택적으로 읽는다. 바로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일차 수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읽기 교육에서 주요한 개념들 6가지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읽기 모형 단계 3단계에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자, 이런 처리 과정이 있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대표 학자들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정리하시고 블로그에서 요약자료 다시 한번 복습하신 후에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음 듣기 교육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